안녕하세요. 오늘은 잉카 제국의 종교관과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가 흔히 잉카라고 하면 마추픽추, 정교한 석조 건축, 계단식 농업 등만을 많이 연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잉카의 신비함은 단순히 이러한 기술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잉카 제국의 종교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우주의 힘을 숭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보시는 것이 적당할 것 같네요. 잉카인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코스모스, 즉 질서 잡힌 우주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종교는 신화, 의식, 그리고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죠. 종교와 사회제도가 긴밀히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데스의 험준한 환경 속에서도 거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다신교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아집니다. 세케라고 하는 쿠스코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가상의 선들로 각각의 선에는 와카라고 불리는 신성한 장소나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카는 세계 위의 신성한 장소나 물건을 총칭하는 용어로 거대한 바위, 동굴, 산, 혹은 조상들의 미라 등이 와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와카를 통해 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와카는 쿠스코의 꼬리칸차를 중심으로 332개의 와카가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왕과 귀족의 미이라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존경받았으며 중요한 의식에 참여하고 심지어 정치적 결정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조상 숭배와 현세의 권력 유지를 결합한 독특한 종교관이었습니다. 지금도 쿠스코 인근 원주민들의 집에 가보면 방 한쪽에 벽감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조상들 두개골이 한두 개 놓여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것은 바로 태양신 인티였습니다. 왜 태양일까요? 안데스는 해발 3000m가 넘는 고지대입니다. 농업은 늘 자연의 한계와 싸워야 했고 그 가운데 태양은 생명의 원천이자 수확을 결정짓는 절대적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태양신 인티는 단순한 신이 아니라 제국의 생명과 질서의 중심이었습니다. 잉카 황제 사파 잉카는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이라 칭했습니다. 즉 종교적 권위가 정치 권력과 직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황제의 말은 곧 신의 뜻이었고 백성들은 그를 단순한 지배자가 아니라 신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주요 신들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비라코차는 우주의 창조신입니다. 세상과 인류를 만든 신으로 태양조차 이 신의 작품이라 여겼습니다. 파차마마는 대지의 여신입니다. 농부들은 씨를 뿌리거나 수확할 때 반드시 파차마마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 아빠는 천둥과 번개, 그리고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전쟁을 주관했습니다. 농사와 군사 모두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숭배가 컸습니다. 끼아는 달의 여신으로 인티의 자매이자 아내로 여겨졌습니다. 끼아는 시간의 흐름을 관장하고 여성을 보호하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제사와 의례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금과 은 같은 귀금속, 코카잎, 야마 같은 가축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잉카 제국에서는 전쟁 포로가 제물이 아닌 주로 순수한 어린아이들을 선발하여 신에게 바치는 인신 공양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대재앙, 황제의 죽음, 혹은 중요한 정복 승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행해졌으며 신성한 산꼭대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풍습은 제국의 통치 이념인 태양신의 질서를 강화하는 종교적,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종교적 중심지는 수도 쿠스코의 코리칸차, 즉 태양신전이었겠죠. 잉카 제국의 정복전쟁은 단순히 영토 확장에 그치지 않고 제국의 안정과 통합을 위한 핵심적인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잉카의 정복전쟁은 격렬하고 잔인할 수 있었으나 그 목적은 주변 부족들에게 황제에게 함부로 저항하지 못하도록 공포감을 심어주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잉카 군대는 정복된 수많은 민족과 부족들로 이루어진 혼성 군대였는데 이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황제 우아이나 카팍 시기에는 정규군만 20만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징병은 평민들이 국가에 바쳐야 하는 미타제도로서 노동력 세금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잉카는 타 부족을 정복하기 전에 막대한 군사력을 과시하며 상대 부족에게 항복을 유도하는 협상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항복할 경우 유화적인 정책이 뒤따랐습니다. 전쟁 포로를 대우함에 있어서도 아즈텍 제국처럼 대규모의 포로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잉카는 포로를 노동력이나 사회계층 편입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때로는 전쟁 중 사로잡은 포로의 목을 의뢰용 칼인 투미로 자르고 그 피를 신에게 바치는 의식도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잉카는 정복한 지역과 부족들을 제국에 통합하기 위해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일단 정복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지방의 기존 풍습과 종교를 인정해주는 유화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단, 그들이 숭배하는 신위에 태양신을 두어 우리의 신이 위대하고 강하다는 인식을 철저히 주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통치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복된 부족의 우두머리를 꾸락가라는 잉카 제국의 하급 관리로 인정하여 그들이 계속해서 고향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는 기존 지배층을 활용하여 제국의 행정력을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국 통치에 저항하는 부족들을 제국의 충성스러운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거나 새롭게 정복된 지역에 충성스러운 잉카인들을 이주를 시키게 하였는데, 이 정책은 정치적 반란 방지와 잉카 문화 및 캐추아어 확산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잉카 사회의 기본 단위는 아이유라는 공동체였습니다. 아이유는 혈연과 지연으로 묶인 시족 집단이었고, 토지를 공동 소유하며 함께 농사짓고 수확을 나누었습니다. 즉, 개인보다 항상 공동체가 우선이었지요. 국가 차원에서는 미타라는 의무 노동 제도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은 일정 기간 국가에 노동을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했습니다. 도로 건설, 다리 건설, 성곽, 농업관계시설, 심지어 마추픽추 같은 건축물도 이 제도를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노동만 시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가는 노동을 제공받은 대신 백성들에게 옷과 곡물들을 분배하여 흉년이 들어도 굶주리지 않도록 철저한 배급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두가 아이유에 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 구조는 물물 교환이었으며 물건의 가치는 공동체가 정하고 정부는 이를 조정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은 어떠했을까요? 당시의 일반 서민들의 집은 돌과 진흙으로 짓고 지붕은 고산지대의 풀인 이추로 덮었습니다. 또한 의복은 알파카, 비쿠냐 등의 털로 만들었지만 특히 비쿠냐 털은 황제의 옷을 짜는 재료였습니다. 계급에 따라 털의 종류와 색과 문양이 달랐습니다. 음식은 주로 감자와 옥수수, 야마고기, 땅콩, 고추가 주류였습니다. 특히 감자는 고산지대의 기후를 이용하여 여러 번 냉각과 건조를 반복하여 수분을 제거한 다음 추뇨라고 하는 저장식품으로 만들어 보관을 하였습니다.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복지제도인데, 아이유는 자체적으로 공동체에서 노약자나 병자,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국가 역시 이를 장려하고 공물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즉, 잉카 사회는 강제적인 노동과 함께 공동체적 복지라는 양면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잉카 사회를 묶어준 또 하나의 요소는 축제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축제로는 인티라이미, 즉 태양제였습니다. 매년 남반구의 동지인 6월 24일에 열리는데, 이날은 태양의 힘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라고 하여 백성들은 태양신 인티에게 감사와 기도를 올렸으며, 수도인 쿠스코의 광장과 삭사이와망에 황제가 직접 나와 제사를 집전하였고, 수천 명의 백성이 춤과 노래로 축제의 분위기를 고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경과 관련된 계절제도 많았습니다. 씨를 뿌릴 때나 수확을 할 때에는 대지의 여신인 파차마마와 산신인 아프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이러한 축제는 단순한 신앙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하나의 장치였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네요. 잉카 제국은 종교와 사회는 분리될 수가 없었던 사회였다고 보여집니다. 태양신 인티와 그 아들인 황제는 제국의 질서를 정당화시켰으며, 아이유와 미타 제도는 공동체와 국가를 연결했습니다. 또한 축제와 제사는 백성들이 하나의 신성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부여했다고 하는데, 결국 잉카 제국은 신앙, 경제, 정치, 복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체제였습니다. 바로 이 독특한 융합이 안데스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거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해 태양신 숭배와 공동체 중심의 사회제도, 그리고 축제와 복지가 결합된 체제, 이것이야말로 잉카 문명을 지탱하였던 핵심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거지가 없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던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마추픽추를 보러 페루에 가셨을 때 단순히 유적과 건축물만이 아니라 그 뒤에 깔려있는 종교적 신념과 사회적 구조를 함께 떠올리신다면 잉카 문명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고 값진 여행이 되실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가 힘을 주네요.